우리 공화당은 정말 힘들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 무효 석방 이 서명을 360만 명 받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받은 게 아니고 직접 100여 군데의 전국 서명대에서 직접 사인을 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이 정의가 무너지고 또 진실이 묻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언론방송이 완전히 묻어버리니까 우리 공화당이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은 당원이 미안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의 20배입니다. 심상정 정의당의 6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여론조사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토론은 물러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탄핵 정국에서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보수 언론, 좌파 언론 상관없이 다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 눈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언론방송 한 줄도 안 실었습니다. 언론방송 한 줄도 안 실었어요. 그 똑똑하다는 지식인들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모두가 탄핵의 공범이었어요.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80명의 패널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광화문에서 200일 천막투쟁을 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죠. 그분들은 저와 같이 태극기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태극기 하나만. 그런데 그분들이 4분이 발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경찰 스피커에 떨어져 맞아서 돌아가시고. 그때 저는 세상이 망했다, 언론이 죽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공동정범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은 그것이 선인양, 그렇게 국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멀쩡하신 돌 하나 던지지 않았던 태극기가 들은 분들이 5명이 돌아가시고 10여 명이 혼수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현장의 목격담은요, 이런 광장에 전부 다 정신이 잃은 혼수 상태 분들이 하얗게 하얗게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은 2년 6개월 2019년 10월에 소방청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이 4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왜 5사람이냐?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신 거 우리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소방청에서는 아무튼 4분이 돌아가셨다, 소방청이 밝혔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론방송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건국이후에 단일 하루 집회에서 5명이 돌아가시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생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그 거짓 진실을 은폐하는 그러한 세력들하고 5년간 싸웠습니다. 5년간 싸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 진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기 성관이 분들 나와 계실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면 제가 허위사실로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6개월 후에 2019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사실을 밝히고 저 혼자 집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집단 모의를 해서 아침에 태극기 하나 들고 갔던 그런 아버지가, 형님이, 누님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는데도 언론방송 한 줄도 실지 않는 나라. 펑펑 울고 그러고 제가 결정한 것은 대통령 5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거짓으로 대통령 선거 한 거예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그냥 마녀사냥 사냥해서 좌파들하고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배신자들하고 손을 잡고 촛불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권력 찬탈한 거예요. 엄연한 그 사실을 지식인들은 용기가 없이 굴종했어요. 국민의힘의 야당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세력들만 남아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장관, 총리 하던 사람들,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요즘 언론에서 친박 자장, 친박 대장이라 합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다 도망가니까 정의로운 좋은 지 하나 남아가지고 친박 자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해도 엄연한 사실을 묻을 수는 없는 겁니다. 2년 6개월 만에 그 사실을 밝히고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가 하나도 없을 때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만 명이 모여서 2017년 8월 30일 날 대한애국당을 창당, 그리고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 50만 명의 당원이 됐고, 그 당원의 수준이 60% 이상이 전문대학 출신이고 6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반반인 정당이 됐습니다. 무서운 우파의 이념 정당이 생긴 거예요. 우파의 이념 정당이. 이제 이 우파의 이념 정당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왜? 모두가 굴종하고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님, 지하철에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의 홍보물을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 이 나라가 망했다. 이 나라가 망했다. 결국 5년 가까이 세월이 지냈는데 이 나라는 문재인 같은 무능력자, 무책임한 사람, 내로남불, 좋을 때는 자기가 다 하고 나쁠 때는 자영업자한테 전부 덮어씌우고 청소년들한테 덮어씌우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은,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29살 때 국회 보좌관이었어요. 33살에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프로젝트 담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 말대로 선진 5대 국가에 들어가려면은 국방력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치, 그 국가의 국민이 가지는 가치, 진실과 정의로운 가치, 진실이 이기는 나라, 정의가 이기는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인 겁니다. 그 나라가 진실을 묻어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그냥 하고 정의를 묻고 불의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기 패거리끼리 나눠먹는, 그 나라가 돈이 있다고 국방력이 강하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진국은 국가의 가치, 국민의 정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 헌법 1조 2항이 있다시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의 나라나 이재명의 나라나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라는 겁니다. 권력을 잡고 자기가 대장인 노릇,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하는 것. 권력 잡기도 전에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그것은 주권자를 배신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주인된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부정부패 정치인들, 가짜 껍데기 정치인들, 나라가 망해도 굴종하고 저거 가족이나 챙기고 돈이나 밝히고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흐르고 있는 이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지 이 나라가 선진국에 가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5년을 겪었잖아요. 좌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언론방송 장악하고 국가 권력기관 장악하고 그러고 국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노려요. 자기 힘이 약하면은 힘 센 놈하고 붙어요. 중국의 모택동이 국공합작 하다시피 이번에 정권 뺏기면은 윤석열이 하고 민주통합정부, 여야가 야합하는 민주통합정부, 국민들한테 빚진 것이 없다. 좌파 우파 국민들한테 빚진 것이 없고 자기들은 원래 좌파였는데 민주당 가고 싶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국민의힘 왔다는 윤석열, 정권 잡으면 바로 야합합니다.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만 하고 내각은 전부 다 민주당한테 주는 이원 집정부제를 꿈꾸고 있어요. 그것은 자유우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겁니다. 선거 끝나고 3월 9일 끝나고 10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전에 그래 합니다. 왜? 자기는 빚진 것이 없으니까. 적폐청산 한마디 했는데 문재인이란 사람이 사과해라 한마디 하니까 깨갱깽 문재인 대통령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아니죠. 정권 교대죠. 교대. 정권 진정한 정권 교체는 적폐청산, 특히 붉은 적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는 적폐,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적폐, 자유우파의 위대한 역사를 좌파 사회주의 역사로 바꾸려고 했던 그러한 적폐, 그 적폐를 뿌리 뽑아야지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의힘도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국민이 가면 어딜 가겠느냐고. 국민이 가봐야 민주당 이재명 아니면은 국민의힘 윤석열밖에 찍을 수 없지 않느냐 이래가 몰아붙여요.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보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하면은 이 정치꾼들이 오만한 이 정당 양당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국민이 국민주의인답게 국민 주권자 역할을 못하고 국민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만한 정치 권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도로 이 도둑놈들은 정치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동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5천억을 가져간 그 나라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자기가 처음에 설계했다 하다가 일이 커지니까 설계 안 했다고. 그 결제했는 수십 군데의 결제 사업이 다 있는데 여러분, 작은 도둑놈이든 큰 도둑놈이든 도둑놈은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대통령대가 되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배우자,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배우자, 이렇게 일본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훌륭한 대한민국이 5년 만에 세계적으로 왕따되고 대한민국 별거 없구나. 워싱턴 포스터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수치스러운 이상한 선거라 그래요. 영국의 일간지가 대한민국의 무슨 대통령 후보들이 저렇게 스캔들이 많냐고 합니다. 국민은 1등 국민인데 왜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욕먹어야 됩니까? 그들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정했으면은 국민의힘이 둘 다 최악의 윤석열 후보를 정했으면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체제를 지키려고, 시장 경제를 지키려고, 자유우파의 역사를 지키려고 5년간 쌓은 저 조원진을
국민 후보로 추천하면 됩니다. 국민 후보 찍어주면은 대한민국에도 마크롱 같은 대통령이 생길 수 있고 쓰레기 정치를 완전히 우리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당 정치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대한민국도 이 정도로 후보 문제가 생기고 후보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로 외국에서 수치스러운 선거라고 조롱당하면은요, 국민이 버리면 됩니다. 국민이 윤석열이도 버리고 이재명이도 버리고 문재인도 버리면 됩니다. 청년들 일자리 뺏어가지고 민주노총 배부르게 있는 윤석열이는 제약을 지른 겁니다. 제약을. 저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요, 문재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고요, 이재명 없는 세상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꼬라지는 못 보겠어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6개월 동안 수갑채에서 끌고 다니는 그 사람, 총장 그만두는데 이틀 남겨놓고 내곡동 사자 벌금도 안 내고 내곡동 사자 하나 남았는데 그거 공매 던지고 나와버렸어.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은가요?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 특검 단장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제일 깨끗한 사람이라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대장동 사건에 턱 걸렸어요.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없어져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따위 소리 하다가 영도에 도장 들고 도망갔는데 알라 같은 수산업자한테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되죠. 참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저 조원진은 정치를 36년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의정부잖아요. 군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사로 6.25 참전 용사인데 이런 둘에 돌아가셔서 영천 호국은 국립묘지에 묻혀 계세요. 저는 단풍하사라고 있습니다. 병장 달고 하사 다는 거 제가 일기예요. 그래서 육군 일빵빵 아침마다 20km 군장 메고 20km 뛰었어요. 아침마다. 그 체력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구사단 보병부대, 구사단 백마부대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 후보들은 국방의 의무를 안 하는가요? 왜 대통령 후보들은 그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겁니까? 왜 당대표라는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안 하죠?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인들을 보면서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저는 사실은 서울에 전세 들 돈이 없어서 대구에 집 있는데 65%가 대출이에요. 그거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치 끝나면 뭘 할까? 국민연금 봤더니 127만원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 합쳐서. 아, 그러면은 내 집 팔고 공기 좋은 시골 가서 그래 하면은 살긴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소박하게 문재인 정권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5년간 투쟁한 사람, 제가 코로나 전에 집회하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국민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3선 했지만은 제 와이프는 봉사활동만 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년을 돌아가시는 분들 다리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병원장이 제 친구인데 큰 병원입니다. 대구에서. 복도에서 만나가 탈로 났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에 물어봤어요.
호스피스 병동 몇 년 다녔나? 자기 꽤 오랜 시간 다니 몇 년을 했대.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 돌아가기 직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 어제 주물러 줬던 분이 가면은 방이 비어져 있다고. 그런데 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야. 교회 권사님이니까 하나님 백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것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입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우리 중산층의 국민의 삶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니한테 물려줄 건 없는데 명예는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너한테 어디 가서도 조원진자 쓰면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소리는 안 할 거다. 그게 대한민국의 보편타당한 중산층의 삶입니다. 저는 더 분노하는 것이요. 집값을 저가 다 올려놔 놓고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불로소득이라고. 이런 좌파들은요, 세금 거두는데 혈안이 된 거야. 불로소득이라 해가 30조를 더 걷었습니다. 30조를. 그러고 무대다 썼어요. 선거할 때마다 표 산다고 다 하니 문재인이 국가 재정을 지 주머니에 공깃돌같이 열었어요. 그게 누구 돈입니까? 우리 미래 세대의 국가를 열 줄 몰라서 안 연 게 아니잖아요. 미래 세대의 국가는 견딜 때 견딜 만큼 견디고 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다 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 560조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1100조 이제 가까이 가요. 죄악입니다. 녹지를 풀지 않는 이유하고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재정이 펑크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20대, 30대가 혹은 중학생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중학생들이 30세 정도 갈 때 그 재정의 충격을 다 받습니다. 국민연금 무너져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잘한 게 노동개혁 제가 했습니다. 추미애 저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삼보일비 하는 바람에 겨우 살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 연금 개혁 제가 했습니다. 493조 아꼈습니다. 여러분, 국가 재정을 생각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꼭 필요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집값 올려놓고 불로소득에가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양도세, 지금은 집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됐어요. 청년들한테 가장 제약, 서민들한테 가장 제약이 집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청년의 계층 상승을 해야 되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문재인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왜 민주노총이 나라를 만드냐고. 제가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본거지 현대자동차 앞에 가서 저 데모했어요. 데모. 너가 62세 정년을 64세 만들면은 청년들은 어떡하냐. 그때도 그러면은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릴 때 30만 명 늘릴 거냐.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고, 제가 행안이 있을 때 제가 친경찰 국회의원이에요. 경찰 민원을 제가 다 들어줬어요. 일선 경찰, 일할 고생하는 경찰 늘리자. 일천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 좀 늘리자. 소방도 늘리자. 그래도 2만 명이에요. 최고로 늘려도. 임기 중에 2만 명, 3만 명 늘리는 겁니다. 17만 8천 명 늘리면 돈이 얼마 더 가는지 아세요? 330조 더 갑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온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고시촌 돈 벌어주고 있는 거야. 바꿔야 됩니다. 민주노총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중산층 서민의 나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이, 저도 월세부터 전월세,
그 다음에 지하 단칸방, 지하 단칸방이에요. 지하방. 그 다음에 전세. 결혼하고 18번 이사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65% 대출 받아가지고 45평짜. 서울도 아니에요. 대구에.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 와이프는 돈 없다 소리 제발 좀 하지 말래. 무시한다고.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저 사람 공개 다 됐는데. 이번에 선거 공부에 20억 나오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제 후원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작년 연말 후원금이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고. 우리 공화당이 조원진 대통령 안 나갈까봐 후원금도 빨리 걷다가 25억 6,450만원 플러스 300만원인가 더 들어가 돌려드렸어요. 정말 무서운 분들이에요. 조원진이 국회의원 나오니까 좋습니까? 아, 국회의원 대통령 나오니까 좋아요? 좌파 민주당이 이재명을 공천했으면은 우파 용기 없는 굴종의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공천했으면은 국민들이 조원진을 공천하면 되는 겁니다. 조원진을 국민들이 바꿔주면은 마크롱같이 개혁의 대통령, 국민연금도 개혁하고 보험료도 개혁하고 좌파들 붉은 적폐 완전히 제가 완전히 뽑겠습니다. 5년간 투쟁한 거 보셨죠? 제가 완전히 대한민국 땅의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 돈 밝히는 정치인들 일벌백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를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 동지들이 좋아하시죠? 5년간을 봤는데 저놈아는 어떻게 원고 하나 없이 매번 오늘도 경기도에 제가 연설을 지금 몇 번 합니까? 연설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 그래요. 국민들이 너무 속고 있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한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제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인, 정당, 정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당백의 마음으로, 일당천의 마음으로 젊은 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젊은 층들이, 여러분들이, 깨끗한 여러분들이, 지식인들이 등 돌리고 소위 말하는 정치 권력들이 다 굴종할 때 민초가 일어났어요. 항상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임진왜란 때는 어병들이 일어났고 6.25 때는 학도병들이 일어났고, 항상 어려울 때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나라를 뺏겨올 때는 독립군들이 일어난 거예요. 대부분 다 그분들은 민초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초, 진정된 국민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와 그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당백의 마음으로, 일당천의 마음으로 선거혁명, 깨끗한 정치혁명을 반드시 이루기를 바랍니다. 정치 권력에 의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 후보 기호 11번 조원진을 찍으면은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 대한민국이 미래의 비전을 주는 나라,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저 조원진이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유튜브 분들, 또 자유파 국민들, 우리 동지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늦어서 화정역에 못 간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음 경기도 때 화정에 반드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